그동안 산발적으로 떠돌던 명태균 녹취록,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태균과 윤석열 그리고 명태균과 김건희의 녹취 파일이 나오느냐 마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강혜경 씨가 명 씨와 통화한 내용들이 녹취록으로 나와 있었고 거기 한 4천여 개의 녹취록이 이미 검찰에 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명태균 씨와 윤석열 그리고 명태균과 김건희의 통화 내용이 그대로 녹취가 된 것이 나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왔던 녹취 파일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것들보다 윤 대통령과 직접 한 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텐데 오늘 드디어 민주당이 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과 명태균이 통화한 내용 이것을 공개를 했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면서 그 녹취록을 공개를 한 거죠. 그 녹취록에는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이 통화가 있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 5월 10일에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합니다. 창원 의창 지역에요.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입수한 녹취록 중에는 명 씨는 분명하게 윤 대통령을 장님무사라고 했다. 그리고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칭한다. 이런 부분도 확인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일단 먼저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과 명태균이 통화한 내용, 이 녹취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대화가 명태균 씨와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지만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보고하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들어보시고 다시 또 전 녹취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차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5초짜리 녹취 재생하겠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좀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끄는 거야. 윤 대통령의 이런 통화 내용 이것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김 전 의원을 김영선을 공천하라라고 본인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에서는 말이 많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국민의힘 6월 1일 재보선 여기에서는 바로 연고도 없는 김영선을 그쪽에다 공천을 하죠. 이때는 이 김영선 말고도 김종양 의원 등 7명이 치열하게 경선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경선도 없이 갑자기 김영선을 꽂은 거죠. 연고도 없는 김영선을 거기에 꽂은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이 명 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에서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흔드는 참으로 위험하고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녹취 내용을 그대로 보면 윤 대통령 당선 직후에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보다 앞서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과 뒷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모두 다 확인이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뭐 박완수 경남지사라든가 또 뭐 김진태 강원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것들이 그동안에는 강혜경 녹취록으로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직접 명태균과 김건희 혹은 명태균과 윤석열 간의 통화 내용으로 이런 것들이 확인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국정은 없었다.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다라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정권을 잡자마자 이렇게 공천에 개입하고 뒷거래하고 이런 정말 추잡한 모습만 이 윤석열 정권은 보여왔던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차근차근 법률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이 난관을 돌파하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 내용 가운데 장관 임명하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박성준 의원이 답변을 했죠. 녹취록이 지금 오늘 밝힌 거 이거 말고도 또 있다. 추후에 공개를 하게 될 텐데 장관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다. 장관 임명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 부분 누가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녹취록 밝힌 것이 끝이 아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의원 뭐 보궐선거 이런 데도 다 개입을 하고 그런 정황이 이제 오늘 밝혀짐에 따라서 윤석열의 탄핵으로 가는 길, 탄핵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천 개입은 헌법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헌법에는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은 위반이라고 나와 있고 공직선거법 제9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공천 개입으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이 검사를 할 때 8년을 구형했죠. 8년을.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2년으로 확정이 돼서 형을 잠깐 살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친박계 인사들에 대한 뭐 여론조사 한번 실시를 좀 해봐라 라고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박근혜도 8년 구형에 2년이 확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공천과 관련해서 승인 공모했다는 그런 혐의였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은 딱 떨어지는 것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열린 우리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고 저쪽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신 거기에서 탄핵 소추를 했었지 않습니까? 물론 헌재에 가서 기각이 되긴 했지만 그런 말 한마디 가지고도 탄핵 소추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그리고 특히 집권자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탄핵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끝날 것 같지가 않죠. 지금 명태균이가 자기를 향해서 수사망이 좁혀오고 뭐 구속될 것이다. 너 다음 주쯤 구속될 거야. 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거의 이제 명태균이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좀 더 센 것들을 명태균이가 깔 가능성이 있다. 명태균은 지금 다음 주쯤이면 구속될 것 같다는데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 휴대폰이 바로 변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명태균이는 굉장히 영리하게 언론 플레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 저 언론을 구분해 가면서 이 언론에다는 이거 올리고 저 언론에다는 저거 올리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 조롱을 해왔는데 자기가 이쯤 이렇게 까면 용산에서 무슨 액션이 있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너 좀 살려주겠다라든가 뭔가 어떻게 좀 보호해줄 뭔가 있어야 되는데 용산에서는 지금 완전히 입을 닫고 있죠. 심지어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같은 데는 사설에서도 왜 용산은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느냐 무슨 말을 해라 라고 사설했었던데 명태균이 입장에서는 그런 류의 말이 아니라 자기를 살려줄 어떤 방안을 내놔라 하는 건데 어떤 메시지도 용산으로부터 김건희로부터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강혜경 녹취록, 그러니까 강혜경과 명태균 녹취록, 그러니까 명태균의 일방적인 주장을 강혜경이가 듣고 그걸 다 녹취가 되고 이 부분이 까져 있어서 야, 이거 뭐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민주당이 명태균과 윤석열의 통화 내용을 까면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명태균의 손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명태균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함께 국정을 함께 논의해 왔어 보니까 명태균이가 거의 뭐 대통령이야. 이렇게 다 해온 사람이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용산에서 그러면 더 센 것을 까겠죠. 그러면서 이전에 명태균이가 이야기했잖아요. 나 구속하면 한 달 안에 탄핵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명태균이의 말을 믿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믿고 싶어져. 명태균이가 갑자기 막 신뢰감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한 달 안에 탄핵된다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것만 갖고도 그런 사유가 되죠. 앞으로 장관 임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까지게 되면 국정농단이 되는 겁니다. 민간인이 국정농단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나왔던 게 명태균이가 이준석을 외교부 장관을 시켜야 한다. 뭐 이렇게 추천도 하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이준석이가 된 건 아니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임명된 그러니까 이전에 임명됐던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됐던 장관 중에 명태균이가 이 사람을 추천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정농단이 밝혀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건희하고 명태균이하고 거의 이 나라를 쥐락펴락한 것 같고 장님무사 바보 오빠 무식한 우리 오빠 이 오빠는 진짜 놀고만 있었다.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정권에 국정은 없었다. 오직 국정농단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기자회견 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물었죠. 이것이 혹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네. 그건 아마도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한다면 그리고 국민이 탄핵으로 몰고 가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면 민주당도 앞장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했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지금 이 나라가 경제는 완전히 뒤로 가고 세수 펑크에 난리가 나 있는데 지금도 명태균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난립니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하야죠. 하야. 그 본인한테도 제일 나아요. 이승만이도 하야했거든요. 박근혜는 하야 좀 해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뭐 탄핵 인용될 것 같지 않은데 기각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버티다가 탄핵돼가지고 저 모양 저꼴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탄핵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하야하고 죄값 치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본으로 망명을 가는 수가 있다. 물론 일본 애들은 좋을 때는 막 한참 좋은 척하지만 탄핵된 놈을 절대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못 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엄중한 상황이다. 이것은 윤석열, 김건희 본인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탄핵으로 가는 길 이번 주부터 또 탄핵 집회가 많이 열리죠. 여기저기에서 각 지방 도시에서도 모두 다 열리는 것 같던데 국민들이 목소리를 이제는 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